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대한민국을 확 바꿔주실 제사람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전의 용사 화이팅! 들어가시는데요. 얼굴이 실제 빨개지셨어요. 아니 큰일 났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진 것은 개인 사정이고 이러다가 지금 역전의 용사들 망하게 됐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 지금 이제 동접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요즘 지상파 뉴스 보는 맛이 난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튜버 쪽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하오리까. 진짜 그러네. 그래요? 극복하는 역전의 방법이 용사로. 있는지 없는지. 야, 이건 이제 죽을 각오로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도 2,000분 들어와서 방송 시작해 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은 스픽스를 봐주시는 게 바로 애국이다라는 생각으로 재미 때문에 보는 것은 부차적이고 네. 주되게 야 이제 요즘 JTBC, MBC, KBS도 한 번씩 재밌다 이제라고 가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일단 이재명 대통령만 나오면 일단 보게 돼요. 어느 채널이건 상관없이. 채널 고정. 네.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이 해야 바뀌니까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누워버려요. 그렇죠. 그런 또 보도 채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조중동이 제일 볼만해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끌려가시는데. 야, 그래서 이거 속으면 안 큰일 났다.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EJK님께서는 우리 구독, 좋아요 누르고 봅시다, 봐줍시다.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형편인데 관상부려 심상님 좋아요 누르고 시청료 하셨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스픽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께 한탄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그 한탄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태원의 모습 어찌 이렇게 달라도 다릅니까? 와 정말로 놀래 자빠질 정도인데요. 참 얼굴 쳐다보기도 싫지만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윤석열은 가서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사? 뇌진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음을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했는데요. 자,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 홍수통제소를 점검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 당부했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지도 않고 요구를 했다. 이상우 기자 이제 오늘 저렇게 이제 간 것은 예고 없이 방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 동선 정해질 수 없죠. 한강 홍수 통제소에 갔다가 여기 가보자 하고 들렀다고 하는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가면서 대통령이 자,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실제로 대통령이 좀 즉흥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기자실을 3번째 기자들과의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밤 식사하러 갔다가 여기 기자들 옆에 있는데 잠깐 볼까 해서 간담회 겸 포토 세션을 했어. 근데 못 찍었다고들만 항의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아예 같이 점심을 드셨어? 이제 팬 기자들이랑 다.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우리도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카메라 들고 사실 3연속으로 그 모임을 가졌는데 처음 모임 자체가 상당히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마지막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이거 좀 얘기가 좀 길어지나? 여하튼 저것도 보면 사실 동선을 짜는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오늘 그 바로 네.
그 카메라 영상 기자실에 들른 건데 취임 당일날 사실 국회에서 풀 기자인데 MBN 기자가 무리하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부인이랑 접촉이 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불미스럽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MBN이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엊그저께 국회 출입 영상 카메라 기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사안이 있었어요. 이게 풀 카메라였는데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입장문이 나왔죠. 네, 표적을 삼아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공경한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식으로 이걸 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닌 청와대긴 하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다 시니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무를 해주면서 앞으로 언론들이랑 참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일정 같은 경우가 아직 완전히 셋업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그때 대통령의 어떤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개입되는 거 그런 것들이 오늘도 이태원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대리에서 이제 해결하지 않고 직접 가봐야 된다고 하면 동선이 맞다 하면 가봅시다라고 네. 이제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날 가서 어떤 얘기 했는지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만 지금은 단죄와 심판과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보기 싫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 주문 얼마나 있었길래? 뭐 5.7m? 5.7m 내에서 그 안에서 CPR을 저희가 압사? 아까 거기 아니까 류진탕이 몇개 있었고 뇌진탕. 자, 억울한 죽음을 구경하러 간 사람이 제3자가 되어서 관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국가의 책임, 내가 대통령으로서 뭔가 유가족들의 마음이 일치되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비교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가서 했던 사진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 자 어떻습니까? 예, 그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그 메시지를 또 한번 상기를 시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다른 것도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죠. 국민의 안전 아닙니까? 예, 너무나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들, 세월호, 오송, 그리고 이태원, 분명히 재발 방지를 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그 안전 매뉴얼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참사였다 하는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현장을 뭐 예고 없이 갔다 하지만 예고 없이 가는 대통령의 방문은 없고요. 실제 경호 문제 때문에 미리 안 알렸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은 방문이었지만 정말 그 안전을 책임지겠다 대통령으로서 그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정말 뭐랄까 든든한 대통령 그리고 임기 동안에는 이런 사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그 메시지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지. 네. 압사된 거야? 뇌진탕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러면 세상을 떠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어린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었다 제3자적 시점에 이제 관점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3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가장 먼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봤던 거죠. 지금 되돌아보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보여준 모습이 그 전체 국정 운영하던 3년 동안의 모습이 다 압축돼서 표현할 수 있죠. 일단 우발적 사고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넘어졌겠지. 여기서 죽었단 말이야. 본인의 책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2년 가까이 존재를 증명하고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기 위해서 무단히 오지투지하면서 노력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죠. 일단 애도가 정치의 시작이며 뭐 이걸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였을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정무적 계산을 넘어서 리더십을 보여준 첫 행보 같다. 왜냐하면 K 국무회의로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모습은 이태원이
첫 자리란 말이죠. 그럼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상처받는 자. 영혼 없게 한다. 저는 사실 저거 밤새도록 우리 함께 봤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트라우마를 사실 그렇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태원은 여전히 지금 뭐 전국이 침체지만 이태원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권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지자체장, 용산구청장이 그대로 있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뭔가 재기를 위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책임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지금 저 당시에 우리 화면 다시 여러분들 끔찍한 화면을 보셨는데 뇌진탕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은 다 봤어, 밤새도록. 근데 윤석열은 안 본 거예요. 저는 여전히 당시에 술 마시고 있었다.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따라서 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모두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5월 26일 날 그러니까 불과 한 보름 전쯤에 사무처장이 이제 임명됐을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제 특별법이 통과돼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떴는데 사무처장조차 그동안 임명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날 밤 윤석열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도대체 마약 뭐 어떻게 해서 한 건수 올리려고 사실 유도한 거 아닙니까?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진실이 이제 드러날 일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음모론을 윤석열이 직접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등의 음모론이 있었죠. 김진표 의장이 만나서 이상민 행자부 장관 경질을 건의하니까 윤석열 입에서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이상민을 경질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발언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참사, 국가가 막지 못해서 일어난 이 인재, 이거를 놓고 완전 그거 유튜브 중에서도 정말 그 조롱도 일부 받았던 그런 그 막말을 네. 윤석열 입에서 그날 나왔다라고 회고록에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여줬던 이 참사에 대한 사고 방식 자체가 얼마나 천박한 수준을 넘었었냐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사실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정말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정말 많은 음모론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그걸 가지고 또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당장 저 이태원 참사 때도 각시탈 쓴 어떤 청년이 이걸 유도했다, 획책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뭐 술로 밝혀졌는데 그런 음모론 가지고 책임자 처벌이니 어떤 국민적 공분을 이렇게 차단하는데 쓰면서 일단 회피하고 책임을 그런 식으로 넘겼던 부분 다시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이런 공분, 울분 기억에서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저 책임을 물을 때까지 우리는 저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제가 더 보태겠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 여기서 죽었단 말이지. 뇌진탕, 압사, 대통령이 틀린 말 했냐고 그 당시에 했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고.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냐고. 심지어 얘기하고. 압사? 아니 사고가 난 거 아니냐고. 거기다가 음모론까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옆에 윤석열을 옹호했던 자들이 수두룩 빽빽했죠. 그 사람들도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이 국민주권 국가가 되면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남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그 죽음을 보고 이벤트처럼 느끼는 너희들은 이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저는 가장 끔찍했던 게 그 말도 참 개떡같이 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그 사망자가 나왔던 그 입구 쪽 부분이 언덕에서. 있어요. 언덕 입구 네. 쪽. 근데 거기를 저는 그냥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응? 그때 나왔던 시가 있잖아요. 꽃도 놓지 말라고. 꽃 쌓이면 밑에 있는 꽃이 답답할 테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잠시 묵념도 안 해. 그냥 밟고 짓밟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거는 진짜 인간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오늘 완전히 다른 두 대통령, 한 사람은 대통령 이름을 떼버렸고요. 그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에 갔다는 것은 이제 지방행정 쪽도 이렇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지금 홍수가 대단할 것이다. 지금 장마가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재난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 온난화 이런 문제들 엄청날 건데 이건 이제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도 없는데 잘 해낼 것 같습니까? 아마 저 한강 그 홍수 통제소를 방문하자 한 것은 아마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을까. 예. 가자고. 네. 왜냐하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현장 행정의 달인이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이행 여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여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펴왔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장마가 이제 시작돼서 제주에서부터 그럼 이 북상할 건데 올해는 너무나 집중호우가 남발될 것이다, 빈번할 것이다 이런 그 보도에 가보자 아마 먼저 제안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태원을 찾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작용을 했다면 이번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내가 나서 현장을 보겠어, 대비를 하겠어라는 그 이미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적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아마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 호우 방지 시스템 하지도 않고 광화문 한복판에 110억짜리인가 태극기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잊혀져 갔던 시정이든 국정이든 운영 잘못했던 지도자들을 상기시키고 그걸 내가 다시 바로잡는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나는 구석구석 외면된 곳은 다 챙긴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로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상징적 효과로서의 행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경우는 상징적 효과를 위한 행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행정을 펼쳐왔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취임 이후에 이틀째인가요? 이제 우리 비상경제점검회의 외에도 지자체별로 안전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취임 이틀 차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저는 대단히 가슴에 와닿는데 뭐냐면 이제 앞으로 뭐 기후변화와 뭐 그거에 따라서 이런 거 많고 뭐 홍수도 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아니라 당신들 이 안전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보내라. 지금 사실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냥 사실 뭐 안전, 뭐 환경 이런 데 보내면은 약간 좀 이렇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경무고 또 자기 생명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일할 사람, 유능한 사람 보내서 일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밝혔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지난번 생각해 보세요. 호우 때 아크로비스타 지금 올라가면서 취임 초기였습니다. 윤석열. 정말 그런 날들을 3년을 우리가 버틴 거야. 아직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때 길 막고 맞습니다. 자기 올라갈 때 보니까 저지대 보니까 잠기네. 물이 뭐 잠기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퇴근하죠. 밑에 그 반지하 물 난리 난 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사진. 그리고 그거를 또 무책임하게 행자부에서는 또 뭐 자기네 포스터로 써요. 남의 맞습니다. 비극 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포버티, 뭐 디제스터 포르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던 윤석열에 비해서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말씀 하나 드려야 합니다. 이제 왜 재난과 관련된 부서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생명의 위험도 있죠. 근데 예방을 하고 나면요, 예방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사고가 나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실제로는 희생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은 결과적으로 잘해봐야 본전인 거예요. 티가 안 나죠. 잘해봐야 네, 본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
이번에 홍수 통제소를 갖다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혼자 막습니까? 천재지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게도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희생과 사상자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조건 막아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진심이 저는 공직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 시민들도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 보호해야 되죠. 막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뜻과 맞춰서 함께 움직이면서 네. 이번에는 재난의 크기를 확 줄여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전 예방 지수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 통계 지수라는 게 계속 발전되거든요. 선진국이 올수록 시스템화 될수록 이런 지수가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김으로써 그 지수에 맞춰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말았느냐를 놓고 공무원들 또 평가도 하고 잘했으면 또 상 주고 못했으면 또 질책도 하고 그러는데 안전 예방 지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과거 대비 또는 전년도 대비 또는 뭐 몇 년도 대비해서 과거 정부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고율이 낮았다 또는 호우와 관련해서 또는 침수와 관련해서 사고율이 줄었다 하면 예방을 잘해서 그렇다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예방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비교해서 잘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잘한 결과 선제적으로 예방한 결과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이제 댓글로도 안전 문제는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이다. 재난관리 잘하면 많은 포상과 진급 포상 줘야 한다. 나오님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 안 나면 운 좋은 거고 네. 사고 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하나 주목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살 관련된 세미나에 가서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 국가적 재난이다 이것은. 네.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박탈할 정도의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자살률 1위다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일단 책임 정치의 서사가 시작됐음을 이제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개인의 서사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노동자 시절, 배우지 못했던 서러움, 그리고 가족들까지 어린 나이에 부양했어야 되는 부모님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정도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도 죽고 싶었을 때가 있다. 그럼 이건 과연 개인이 가지는 능력 혹은 부모가 해주어야 하는데 못 해주는 부모의 능력에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냐. 근본적으로 살아오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나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확대해서 아마 감정이입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 약자의 입장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스픽스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연배가 50대 중후반이시던데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꼭 통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정말 오늘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되는 그날을 한번 보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고 견디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왕에 견디는 거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 하는 거 다 보고 정하면 되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야 한다. 물론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극단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이 방송 보시면 대통령 죽음의 고비 스스로 2번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돼 있는데 지금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혼자의 내 책임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알고 보면 사회의 구조에서 오고 또 국가의 방치에서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공동체를 한번 믿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어렵죠. 저는 사실 훨씬 어려운데도 잘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많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방송을 하루에 몇 개를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스피스 화이팅! 예, 스피스 화이팅. 정계 화이팅! 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서 다 같이 힘내서 한번 견뎌보자.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길 때는 견디는 그 끝에
뭔가 탈출구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입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잘했다라는 평가가 전 정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 5% 포인트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도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정 운영 기대감 잘할 것이다 65%. 근데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는 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새 정부 인선 잘했다는 평가도 무려 5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진심이 통했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쇼가 먹히고 있다. 냉정한 우리 이상호 기자께서 분석해 주시죠. 그 쇼라는 부분은 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영어적 지금. 표현을 하신 거죠. 그냥 보여주는 행위들. 그리고 포퓰리즘 하지 네. 마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이제 시작이다. 53% 나왔는데 지금 일베들이라든가 윤어기안 하는 네. 그 윤어기엔 하는 친구들이 되게 고민이에요. 이제 갈등입니다. 중시가 들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920인가 돌파했잖아요. 3,000 임박하고요. 네, 3,000 임박하고 있고 특히 어제 오후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증시 가가지고 담당 과장들이랑 그냥 오픈 토크를 했어. 근데 워낙 똑똑하고 잘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해결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요새 20, 30대 젊은 층이 이제 이준석한테 많이 현혹됐었던 친구들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증시와 관련이 많거든요. 관심이. 네. 그걸 보면서 그냥 동영상 하나하나가 수백만 회씩 조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퍼지면서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아니네. 아니네 그러면서 들어가 마라 이러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 그들의 그 어떤 철옹성 같은 그 그렇지.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나 악마화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3%로 시작하는 거 이게 보통은 이제 정권 초반에 허니문 때가 제일 높고 이제 계속 그거 갉아먹잖아요. 까먹는데 이거 완전히 이 증시처럼 우상으로 나가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줄 뭐 거라고 냉정하게 보는 거 맞습니까? 자, 냉정하게 보는지 너무 저걸 냉정하게 아니 보시네. 저는 냉정하기 위해서 그 일베라 20, 30대 커뮤니티를 많이 봐요. 그들이 되게 냉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 아는 분의 말씀이 정치인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앞으로 더 잘할 건데요.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것은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어려운 질문 좀 드리면 그래도 재밌게 확실하게 이렇게 촌철살인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운데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답변해 그런 얘기하면 아이, 겁나. 부담스러워요. 기다리는 입장에서. 긴장되네. 자, 일주일 지났는데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일주일 만에 국정을 완전히 안정화시켜 놓고 있고 국민들이 1년 정도 같이 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혹시 그렇습니까? 뭐 저도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면 정말로 1년이 지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왜 이렇습니까? 짧고 재밌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그 참사 현장에 가서 비교했지만 윤석열이 살던 또는 이제 윤석열 시대에 살던 불과 열흘 전하고 지금 열흘 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너무나 대비되잖아요. 네. 장면 하나하나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느낄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안심을 하는 거죠. 안심. 안심을 한다. 저는 안심. 다른 쪽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우리 네티즌들 댓글이나 저희한테 보내주신 의견들을 항상 읽고 있는데 네. 똑같은 마음이야.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예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사주면 그거 한 번에 다 드셨어요? 아니면 아껴서 드셨어요? 아껴 아껴 먹죠. 그리고 먹다 보면 어이구 이제 뭐 절반도 안 남았네 그러잖아요. 댓글 중에 요즘에 대통령 한 사람 뽑혀가지고 이게 내가 내 생활이 즐거워질지 행복해질지 몰랐다. 근데 걱정이 있다 그런 거야. 뭔가 봤더니 벌써 8일이 지났다. 그건 벌써 있어요. 8일이 지났다. 그건 좀 오버하셨네. 아니요. 저는 사실은 이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제가 혹시 이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중임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일단 그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잠깐 이상훈 기자 일단 옐로 카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아, 옐로 카드 지금 안 돼, 네. 안 돼, 안 돼. 그까지 가면 안 돼요. 지금 그까지 가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말씀 제가 잘 알겠고
그 왜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안정감을 느끼느냐? 짧고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짧고 재밌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반윤석열 세력으로 우리가 피로감이 누적됐다. 근데 그 누적된 기간까지 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1년만큼 지난 건 맞아요. 우리는 8일차 이재명 정부를 살고 있지만 뒤로 돌아가서 반윤석열 사상으로 1년을 버틴 게 맞습니다. 그 피로감이 이 일주일 안에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국정원이 8일입니까 지금? 네. 8일입니까 정확하게? 네,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8일입니까? 네. 그러면 8일인데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 함께 며칠 동안 산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 며칠 동안 산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좀 주십시오. 재미있는 의견도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 9천 정도 달려왔으면 오늘 열심히 달리면 15,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 깜짝 놀랄만 또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야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제 오른쪽으로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이거 전국 최저가로 39,900원에 3개월치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저 유튜브 채널 왼쪽 화면에도 지금 공동구매 선착순 있고 오른쪽에도 지금 댓글창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자, 이 제품을 처음으로 방송 중에 라이브로 전문 한의사와 네. 50년 전통의 상하제약 대표가 직접 나와서 스픽스가 홍보를 하는 이 이벤트를 최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 대표님이 있다. 직접 나왔어요? 대표님 상하제약 영업 사장님이 직접 오셨고요. 세상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또 정치인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인데 어쨌든 자 제가 이렇게 외치고 하니까 9,200명 올라갔고요. 공유 좀 많이 해주시면 10,000명 넘기고 오늘 정계환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동접 15,000명 가야 한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세 분도 자, 가자. 결의에 찬 각오로 갑시다. 오늘 댓글로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서 활동 안 하고 왜 요새 방송하러 서울만 다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KTX 스픽스 타고. 시청자 중에 부산 분들이 많아요. 네. 현지에 있는 거나 뭐 방송하는 거나 비슷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부산에 계신 시민 여러분, 울산, 경남에 계신 시도민 여러분, 스픽스에 출연하는 것은 경남 불경 정치인이요. 바로 불경 시도민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약장사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 기자, are you ready죠? 레디. Are you ready? 돼 있죠? 네. 너무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으로 하고 네. 있는데 전혀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기에서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뽕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잘하고 있는데 내공이 확실히 남다르다라고 이제 평가하면 우리는 너무 추앙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에 대한 평가죠. 네.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만 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세상만 봐왔다면 이제는 이 대통령이 행정의 대가여서 그런지 실무까지 같이 하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무만 했으면 좋겠는데 실무까지 다 와서 검사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하니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또 대통령실에서 과로로 한 분이 쓰러진 어제 소식을 국세청 들었습니다. 파견 직원이 예. 심장마비는 아니었고요. 빈혈성, 허혈성 졸도를 하셨는데 생명에 지장 없고 인사비서관실 아니에요? 아니 국세청. 국세청인데 검증팀. 그 네. 검증팀 인사검증팀에 네, 검증팀. 예 검증팀에 이제 들어와 있는 공무원이었고 야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스픽스 응원합니다. 꼬리 잡겠습니다. 이렇게 SY님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소연님도요. 스픽스 감사합니다. 화이팅. 시청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이구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좋아요까지 눌러달라고 부탁해 주시니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부산 북구 구포입니다. 예. 시저 2000 예. 시더 2000분은 부산 북구 구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와서 방송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죠. 솔직히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최인호 의원 방송 진짜 잘하면 더 많이 나갈 건데요. 그래도 스픽스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모시지 예. 방송 잘해서 모시는 건 아니다. 아니요.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 TV조선이랑 연합뉴스 TV 이런데 사실은 저 보수적인 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도장 거기 깨셨나요? 계속 나오셔가지고
정말 윤석열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정말 설명 잘하시죠. 제가 대선에서 한몫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논쟁적으로 방송을 좀 하자고요. 저는 싸우는 거 까고 원하시군요. 방어하고 잘하고 이렇게 계세요. 방송이 잘하고 있다. 네. 방송을 좀 더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인호 팬덤이 예. 최인호 팬덤이 전국에 막 생겨가지고 야 최인호 했는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호 고발 뉴스는 다 보고 있어요. 이마뉴스에서 이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팬덤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린 팬덤 아직 최인호 의원 갈 길이 멉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는데요. 야, 이제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50평생 오직 이재명 대통령 1인으로만 지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크로스님, 와, 대단합니다. 차님은 나도 부산이다. 최인호 화이팅. 화이팅. 이거는 제가 부산 지어낸 화이팅.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나도 부산 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 첫날부터 1시간이 아까웠다는 분. 와, 표현이 멋집니다. 기다린 거죠. 주인남 선생님 오늘부터 바로 당신은 시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스픽스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유인열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들에게는 뽕을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윤 때는 잠에서 일어나면 나라 걱정이었는데 이재명 당선 후부터는 전혀 걱정이었고 이제부터 믿음이 꽉 차 있습니다. 동명님 고맙습니다. 신다롱님은요 또 시적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굉장히 시적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하셨고요. 윤석열이 지워졌어요. 꿀잼통님 화병도 사라졌다. 우와 이게 뭐 하도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뉴스가 기다려지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제 강소피님 고맙고요. 베인수님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안정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헌터님은 1년 엘롱 3년이다. 메롱 3년이다. 3년이 지난 엘롱.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야 정말로 이용규님 이럴 때 정겨원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자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이용규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가 즐겁다. 민들레님 이런 마음이 이고고님, 윤설님 목표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 시드니에서도 유금S님 고맙고요. 시간 가는 게 아깝습니다. 와 세상 살다가 시간 가는 게 아깝다고 하는 분도 소요사님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게 아깝다라고 하면 와 이건 정말 제가 대단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네티즌들 반응을 계속 살피고 다니는데 네. 우리 스픽스 시청자분들이 이 정도잖아요. 다른 젊은 친구들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예, 거예요. 예. 네. 자 팩트다님 스픽스에서 출연이 최인호 의원께는 훨씬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지역구 단위보다 더 유리하다. 예, 그렇게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도 선생님 계시고요. 야 이제 윤건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 녹두님 부들부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는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믿고 맡기면 됩니까? 믿고 있으면 됩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냥 놔둬도 되나? 놔둬도 되나 이전에 지금 잠깐만 강미정 대변인은 네. 어느 당 소속이에요? 저는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민주당 대변인 아닌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혹시 당적을 옮길 계획이 아니에요. 있거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한 마음으로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되고 나니 대선 승리의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음에 더하기 과거에 어떻게 다 똥 뿌려놨던 그런 정권을 안정시키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칭찬하면 다 민주당, 민주진영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이 훌쩍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민선님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박순옥님 남은 날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소소님 야 이거 지금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헌정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스픽스는 균형감 있게 비판 잘하는 방송으로 유명한데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이런지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제가 방송을 오늘 앞으로도 한 30-40분 남아 있는데 정말로 재미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전립선 약한 분들을 위해서 소팔메터 옥타코사놀 상품 판매를 위해서 공동구매 대한민국 최저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스튜디오에서 직접 라이브로 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강남 1타 중에 1타 한의사 정준교 원장님 그리고 상하제약 50년 전통 상하제약의 영업총괄 대표인
김준석 대표 두 분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아, 진짜요? 홍보하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오, 웬일이야. 우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실에서 전립선 자존심을 지키는 1타 중에 1타 이사 정준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전통의 브랜드 상하제약에서 마케팅과 영업 총괄을 하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이야, 모든 걸 까시네요. 자,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어젯밤에 소변을 몇 번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요.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정기환 대표님은 몇 번 소변을 보셨을까요? 몇 번? 한 번? 세 번? 요즘 소팔메토 먹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땐 5번 이상인 것 같은데요. 왜 정기환 대표는 5번이나 보고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바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쫄쫄쫄 주전자와 콸콸콸 주전자. 바로 차이가 나죠? 예. 오, 이거 방송사고 아니고요. 원장님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쫄쫄쫄과 콸콸콸의 차이는 바로 전립선 건강의 차이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양기 부족일 때는 바로 전립선 건강 이상이 나타나는데요. 전립선 건강 이상은 바로 야간뇨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아연 같은 성분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소팔메토는 바로 인디언 원주민들의 양기의 상징,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신비의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타코사놀은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그 철새들의 스태미너, 그리고 지구력, 이거를 담보하는 그런 영양 성분이고요. 아연은 잘 아시다시피 카사노바가 가장 잘 먹었다는 굴의 가장 중요한 미네랄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면역력과 함께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거 양기 부족이네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양기 부족. 예, 양기 부족이고.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 가격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열어보시겠습니다. 하루 한정으로 3개월분 39,900원인데요. 자,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쭉 보셨을 거예요. 이 39,900원 어렵게 만든 가격이고요. 대한민국 최저가 믿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믿으실 수 있느냐?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자, 대한민국 최저가 인증할 수 있고 차액의 10배를 또는 100배를 상하제약에서 보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온라인 최저가 대비 지금 39,900원은 약 70% 할인된 가격이고요. 배송비까지 상하제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우와. 대표님 이래도 준비가 잘 됐습니까? 아,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얼마나 팔릴지 봐야 하는데 오늘 2,000세 한정으로 일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약 판매해가지고 한 400개 정도가 이미 나갔던데 네. 자, 저렇게 해서 3개월 셋박스를 39,900원 그리고 회원가입하시면 1,000원 쿠폰까지 드리니까 38,900원에 판매를 하는데 무료 배송. 자, 우리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전 용사들 하다가 바로 제가 약강사로 바뀌니까 아, 전혀 시청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반응이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울려요. 네. 나 차라리 이쪽으로 갈래. 정지병 근데 너 저 갈래. 사실은 약장수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 우리 전기한 대표님이 소팔메토를 저 주셨어요. 드셔보셨어요? 그 4일째 지금 먹고 있는데 보통 제가 한 번 정도 깼거든요. 네. 새벽 한 서너 시쯤에. 예. 근데 어제 오늘은 제가 안 깨고 자서 좀 더 먹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오셔가지고 일단 제가 고백하는데 계속 먹어보고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준석 우리 대표님과 우리 정준교 원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네. 좋은 정보 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여기서 잠깐 끝이 아닙니다. 네. 자, 깜짝 사은품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요즘에 황사 미세먼지, 에어컨까지 목 답답하시잖아요. 자, 구강 관리하시라고 100% 호주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여러분 오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사은품 보내드릴 건데요. 우와. 여기 보시는 이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안에다가 뿌려서 구강 관리하시라고 제가 모든 분들께 사은품 드리겠습니다. 난 저렇게 좋아 보인다. 자,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확실하게 사다. 공동 구매다. 상하제약 50년 전통 영업 대표가 직접 나와서 저분이 절대로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 그 회사의 영업 대표인데 그만큼 신뢰감 있게 우리가 상품 판매를 해야 한다. 이제 공동 구매 사이트에서 가격으로 승부하는 유튜브 채널의 쇼핑몰을 한번 선보이겠다. 우리가 야심차게 출발했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두 분께 질문. 야,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우리 가야 돼요? 방송도 많이 이거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부부가 한꺼번에 구매해서 내외가 같이 먹어도 되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네. 우리
아내분 여성분들 먹어도 되나요? 아, 여성분들께는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라고 제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성분들보다는 자 남성분들을 위한 것이다. 네. 밤에 자다가 깨는 분들이 전립선 문제가 많으니 요거 드시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충분히 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김준석 우리 정준교 원장님 특히 강남에서 지금 한의원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요. 야. 제가 몇 번 만났는데 무조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입니다라고 했는데 두 분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드립니다. 소팔메토 오파코사노. 지금 신개념이다. 동접자고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자화자찬. 방송중 알겠습니다. 특가는 좀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여기 우리 화면 위에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방송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으니 네. 자 국민들도 기분이 좋다. 3년 동안 살은 것 같다. 1년 동안 살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이제 특검에 대한 후보가 추천이 됐습니다. 이상호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6명의 면면을 다 보셨을 텐데 네. 조국 혁신당 민주당의 자 특별검사 추천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언뜻 보고 살짝 저희가 서치를 해봤는데 조국 혁신당의 인사들이 훨씬 더 매운맛이에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안은 살짝 좀 점잖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결국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될 문제인데 이제 3일 안에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그보다 또 하루 이틀 만에 하시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진행 과정에서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안을 너무나 셋다 뽑아버리면 너무 편파적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공격 들어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랑 혁신당이랑 이거 서로 상의해서 짠 거 아닐까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혁신당 안을 받아들이기 아주 용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2대1 정도로 한 2분 정도를 혁신당 안을 취하고 한 분 정도만 민주당 안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자 최인호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민주당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신속하게 지금 특검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그 기준도 좀 특검의 마지막 선택 기준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지금 이제 댓글로는 실제로 이상호 기자 얘기처럼 조국 혁신당 추천이 훨씬 더 좋더라. 선명하다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매운맛, 있고. 네. 예, 조국 혁신당도 이제 누굴 추천할 거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유지 책임지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주 그냥 특검에 뼈를 갈아 넣을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추렸기 때문에 아마 이상호 기자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추천자 3위는 조국혁신당의 원칙을 아예 처음부터 세워놔서 이 원칙에 맞는 분들만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 문턱이 사실 좀 높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뜻과 일치하고 그 수사 실력까지 같이 보유했느냐도 선정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란 특검의 한동수, 김건희 특검의 심재철,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 아마 검색창에 이분들의 이름을 쳐보시면 그동안 양력은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이 특검에 추천이 됐구나 하고 납득이 빨리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추천이 되면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수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6월 말이면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11일, 12일 걸려서 그 안에 임명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추천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도 뭐 늦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할 예, 텐데 예. 언제쯤 할 거예요? 수사 들어가는 개시가 어쨌든 늦어도 6월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준비하도록 예, 되어 있죠. 20일이니까 그 6월 말에 바로 이제 특검 수사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다. 예,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또 하나가 내란. 내란 특검 이제 요런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김건희 특검에서 아마 막 가장 많은 것이 새롭게 나올 거고 내란 특검은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다 봤으니까 네. 이것을 범죄 사실을 일단 알고 있고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진술 같은 게 뭐가 있는지를 이제 하는 것이면
김건희 특검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란부터 먼저 조금만 점검해 예. 보면요. 그 노상원이 민간인인데 햄버거 회동 2번 할 때 현직 사령관이 가서 보고받고 지시받고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협력자가 과연 몇 명이 되었고 이 사람들에게 비하폰이 어떻게 지급됐고 지금 비하폰이 1,300개 돼요. 네. 풀렸다는 게 그죠? 1,000개 이상으로 알고 1,000개, 있어요. 1,300개 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군인이나 공직자들 검찰도 일부 갔을 거고 국무위원들이 갔을 거고 공무원들한테 갔던 그 비하폰도 있지만 민간인에 갔던 그 비하폰이 누구에게 지급됐고 어떤 내용이었고 서버 이제 우리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또 회수가 안 된 비하폰이 몇 개인지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전 내란 특검이 시청률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이 시청률은 제일 네네.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수사된 게 검찰 그리고 그 비선 노상원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안가에 드나들었던 자들 해서 얼마나 검찰이 이 수사를 그동안 은폐해왔는가가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충격적인 전모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란 특검 시청률 제일 높을 거로 보고 예. 김건희는 의외성, 뭐 썬데이 서울 같은 기사가 계속 터져 나올 건 분명한데 저는 한 가지 제가 좀 소개해 드려야 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김건희나 내란 특검은 좀 유명한 분들이라서 다 아실 텐데 이 두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민주당 민중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지법 법원장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혁신당의 죄송합니다. 최혜병 특검의 민주당 이윤재 교수는 검사 출신이고 네. 혁신당의 이명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를 거야. 법무. 군법관 알기가 출신. 힘들어. 예,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군 검찰 출신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떻게 아느냐? 네. 27, 8년 전에 제가 이분이랑 되게 많이 만나면서 취재를 했던 분이에요. 교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27년 전에 제가 뭐랬냐? DJ랑 이회창이랑 붙을 때 그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를 카메라 출동으로 열심히 고발한 기자가 접니다. 네. 예. 최초로 김대엽을 제가 접촉해가지고 김대엽 취재도 하고 그랬던 기자인데 그때 당시에 제 취재원이 이명현 검사였어요. 아, 그런 인연이. 네. 100년 면제 27, 8년 됐을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소령인가 그랬고 수사팀을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고석대령이었어. 누군지 아시죠? 기억이 고석대령이 납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육사 출신인데 네. 저 고시했던 그 친구잖아요. 그렇지. 윤석열한테 공천 받아가지고 어디 용인이가 어디 나갔던. 그렇죠. 최상병 때 또 뭐 본인이 하여튼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예. 고석대령은 그때도 이상했어. 그분이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분 맞죠? 뭐 관련 없겠습니까? 그쪽이랑 다 같이 자, 나갔는데. 고석은 끝나고 어쨌든 육사 말씀드려야 출신인데 되겠죠. 사법고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근데 그때도 이명현 소령은 이걸 제대로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고생을 우리 하셨구나. 기자랑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도움 받았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이명현 그 당시 소령이 지금 이제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분이 맡으면 엄청 잘할 것이다 기대를 하시는 거네. 그때 결국은 이거 하다가 털려 나갔죠. 예. 그 위에 로비가 엄청나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아마 제가 그 튕겨져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면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의외의 인물도 이렇게 발탁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 또 최상병 군검찰 사건 같은 출신도 경우는 특검에 또 지금 후보로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특검 사안이 이거는 최병은 주로 수사 대상들이 이제 군이죠. 군 쪽이기 때문에 군 특검의 성격이 있어서 이명현이 상당히 전문성을 멋진 가지고. 카드다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그래서 구성이 판사 출신 그리고 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학자로 가 있는 분, 군검찰 출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섞여 있으니까 검사 출신들로 다 갔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백혜룡 지금 경쟁과 관련된 부분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보도 보셨습니까? 백혜룡과 관련된 마약 세관 관련된 마약 수사가 외압의 종점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드디어 폭탄선을 해버렸습니다. 네. 백혜룡 경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밀고 나가야 하는지 가장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제복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경찰도 검찰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발상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정치권 및 정부 요처에서 암약하고 있는 검찰주의자에게 경고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자, 이제 저렇게 강하게 지금 성토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일단 중심에 이 사건의 제일 우두머리는 김건희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본인은 혹시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어제도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첫 일성을 거기서 터뜨렸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당시 인천 있었던 심우정, 그다음 서울중앙지검장, 네. 검찰총장까지 이거 세트로 연결돼 있고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검찰이 액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 778kg가 아니라 300kg가 된다는 네, 거예요. 74kg가 아니고 네. 실제 300kg 정도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수천만 명용인데. 수천만 명용이고요. 뭐 천만 금액도 뭐 명이 있을 1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 단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바로 이 윤석열, 김건희와 그들의 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질 텐데 결국 이게 또 말레이시아랑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레이시아 쪽도 우리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파고 다녀야 될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마다 그 루트들이 섞이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왜 윤석열이 이 사건을 알았는가? 여기에 포커싱가 맞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검찰이 왜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개인 입장을 냈는가? 왜 무력화하려고 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연결된 사건이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 순간부터 일단 헌정 중단이 되었어야 맞아요. 그럼 그 순간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국무위원, 그 당시에 이 사건에 연루됐던 경찰, 검찰, 청이면 경찰청, 서면 서까지 다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검찰이 서둘러서 합수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네. 자기들이 그건 뭐겠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증거 은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고작 하는 짓이 백혜령 경정은 또 수사팀에서 또 배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들이 저런 장난질 못 치도록 빨리 장설특검이 가동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저 백혜령 경정 같은 분은 정말 이번 정부에서 높이 평가해서 중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호 의원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합동수사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뒤늦게 각성해서 검찰, 경찰, 세관까지 다 나서서 제대로 수사하겠다. 용산경찰서에 있던, 영등포경찰서에 있던 수사팀도 합류했다라고 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일반적으로 접근하는데 정반대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심우준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 마약 은폐 네. 할 당시에 인천지검장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의 표현대로 하면 지검장이 쉬쉬쉬쉬 하고 덮었다. 검찰 수뇌부였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셀프 수사라는 게 심우준 검찰총장도 이 소위 말하는 은폐 외압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분명히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셀프 수사 못 받겠다 특검으로 화면에 받겠다라고 이제 백경정이 이야기한 것인데. 네, 그 자, 당시 그거까지는 이제 알겠고,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아니, 이거는 3대 이제 특검도 지금 가고 있고 네. 정신없이 막 달리는데 일단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는 국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조를 해야 국조. 한다. 예. 국조를 하면서 합동수사본부가 뭐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은 또 아직까지 채택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고 과정이 있는 것이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의 경제책은 국정조사다. 그래서 이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해봐야 되겠죠. 또는 자, 이제 지금 이 행안위에서 백경정을 부르든지 관세청을 하면 기재위죠. 하여튼 그 상임위를 정해가지고 네.
국조도 또 절차가 또 필요하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 백경정하고 정인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거기서 준 국정조사식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무11홍님께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겨, 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겨. 저는 이거 수사를 덮은 사람들이 수사에 다 투입됐다라고 말하는 백경정님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예. 경찰, 검찰 다 엮여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시작을 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지만 하긴 하되 중간에 이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빠르게 국민들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간에 한 번 나와서 기다렸다가 뭐 1, 2주 만에 한 번 한다기보다는 진행될 때마다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이라도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언론에서 다 받으면 자기네들끼리 꼼수 써서 덮는 일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동수사 그러니까 저 뭡니까 아까 이제 합동수사팀을 네네. 믿고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안 주면 그래 니네가 해라고 하되 대신에 숙제를 주는 거죠. 매일 브리핑해. 약간 좀 이제 너무 믿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지금 이 사람들 뭔가 은폐하려고 지금 모이는 건 분명한데 일단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빨리 나와서 합동수사팀을 만들었으면 경찰, 관제청 다 나와서 왜 이거 합동수사팀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라. 오늘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어요. 이 말은 시간을 벌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아까 제일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 예. 백경정하고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저 중간에서 외압되었다는 의심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정인 채택해서 네. 나올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부르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 백경정의 말을 아주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먼저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 정의는 공무원들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바로 고발당해서 안 됩니다. 그럼 다 나오면 그 공무원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일단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좀 추궁하거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거나. 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로 정신없이 바쁘고 또 원내대표 선거도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문제 좀 다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여기에서 수천억짜리 정말로 마약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던 사람들이 있다. 관세청, 검찰, 경찰 한통속이었다라는 국민적 의혹 국회가 좀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상설특검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이 강원도 어느 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미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한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단 하나도 의혹이 없도록 다 밝혀야 한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상설 특검도 상설 특검인데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특검이 조사 대상이 18개 혐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18개 중에서 15번째 혐의에 보면 김건희 자신의 의혹과 사건에 대통령실을 이용하여 방해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충분히 네. 이것도 인지 수사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의견 김준서 선생님, 아침이슬님, 이제 솔발님, 그리고 제유킴님, 이용규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우선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더 이상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백현원 경정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또 외국으로 빠져나갔는지 지금 74kg 지금 압수해놨습니까? 300kg라는 말은 실제로 300kg을 압수해놨습니까? 이것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발표한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잡아놓고 나머지는 빼돌려서 수천억을 받고 팔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규남님 이런 말씀 주셨네요. 1조 마약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로 말씀 주셨고요. 화이트 7315님은 그러게 말이다. 오늘 기자회견 아무도 방송 안 하던데 왜 이렇지? 워낙 지금 뉴스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은 대통령 직속 수사팀으로 따로 수사해야 한다. 서리파파님 주셨고요. 마약 사건은 상설특검 발의했는데 윤석열이 임명 안 함. 자,
지금이라도 임명하라고 해야 한다. 야, 정말로 이래서 오강수가 필요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내부를 알아야 이 사건 처리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재정님 주셨고요. 와, 이런 거는 정말로 네. 똑똑한 시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약간 지금 말을 지금 막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게 댓글 중에 하나가 아주 이상한 게 계속 올라와서 이걸 네. 어떻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조금 어긋났는데 이 마약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했다면 이상호 기자 이제 이거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윤건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누군가 공범이든 또는 누군가 배후에 연결이 누가 있는 돼서 건가요? 배우이든 아니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땡땡 씨. 네. 그걸로 진짜 의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검찰이 위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국세청, 경찰 이거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세관. 있겠습니까? 세관까지. 실제로 지금 서영기 의원이 최근에 했던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 올라와 있었던 그 세관 마약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안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대 특검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언급은. 조만간 아마 대통령의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호 고발뉴스, 스픽서 그리고 최인호 TV 이런 곳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다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9,000분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판매하는 더블소 팔매도 광고 아까 해드렸고요. 그리고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더 믿을 수 있다 착한 보험 파트너스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그리고 맞지 않은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여러분 보험과 관련된 문의 그리고 상담 있으면 다른 곳 전화하기 전에 꼭 1644-1236 1644-1236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청년이 다 40대는 넘었습니다만 제가 만나보니까 참으로 믿을 만한 분들이어서 상담 필요하신 분은 010-7612-3303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했던 공동구매 선착순 전리섬과 관련된 50대, 60대, 70대 남성을 주로 겨냥한 3개월 3박스 39,900원 전국 최저가 비교하라 자신 있다 QR코드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제가 좀 오버하고 까불면서 방송을 했는데 요즘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방송의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잘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이 이제는 윤석열이 없기 때문에 겁도 안 내지 않습니까? 윤석열 있을 때는 다 겁먹을 때 스픽스, 고발뉴스 같은 데서 보초섰죠, 우리가. 목숨 걸고 방송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역시 대중은 냉정합니다. 대중은 현명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스픽스 역전용사들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도 저희들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 대변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대변인보다 더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을 홍보해 주신 우리 강미정 대변인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그냥 화이팅. 보시면서 같이 한번 강미정 대변인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발 뉴스에서 특종 뉴스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이끌어가는 아주 리딩 뉴스가 될 우리 이상호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마 뉴스는 하죠. 네, 갑니다. 예, 이마 뉴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스픽스 안 늘어나더라도 남의 집이라도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 뉴스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산에서 오셨는데 오늘 밥값은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까 부산 시민 여러분 너무 지역구 활동 안 한다 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지역구 활동하다가 조금 올라오는 전에 거죠. 서울 올라와서 했던 우리 대선 때 출퇴근했습니다. 제가 예 방송하고. 대선 때 출퇴근했다라고 하시는 우리 최인호 의원께도 박수 한번 드립니다. 화이팅! 부산 화이팅! 부산 화이팅! 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스개 얘기인데요. 최인호 의원이요.
실제로 수박파로 몰렸거든요. 언제요? 아 원래 수박파였다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시절에 네. 그때 아니 수석 대변인. 원내 수석 대변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마이크 몇 번 잡았거든요. 그때 이낙연파를 지켜가지고 수박이다 부산 내려가도 정통성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부산에 계신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스픽스 출연하고 나서 약간 최인호 의원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참고로 스픽스는 세탁소입니다. 세탁비 쌉니다. 자,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그래서 세탁소가 아니고 사실은 변신을 할 수 있는 본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전하면 용사들 해주시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요즘 살만 난다는 분 역전의 용사들 하고 난 뒤에 이재명 하면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역전의 용사들! 용사들 이재명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